네, 안녕하세요. PSM 정기평가 수검 스킬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을 통과할 때 근로감독관님들은 결정합니다. P를 줄 것인지 S를 줄 것인지. 지금 들어가는 사업장이 S등급인지, S등급이면 S등급에 맞게 수검을 시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를 소개해드리자고 하면은 1997년도 적색꼬리표를 3단으로 분리하고 철사를 실근으로 개선을 했고 2004년도에는 적색꼬리표 롤 프린터를 최초 개발해서 전산화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돌발 문제입니다. 제어실에 근무하는 운전원은 공정안전 보고서를 언제 보는지 근로감독관이 평가를 나와서 물어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4번입니다. 매일 작업할 때 안전 검토 과정에서 공정안전 보고서를 본다고 말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P&ID가 항상 최신본으로 개정 관리되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보통 공정안전 보고서를 제어실 책장에 보관용으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은 최신본이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는 최적의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정도 대답을 한다면 P등급 사업장이라고 자신해도 되겠습니다. 중방센터의 평가의 종류입니다. 공정안전관리는 이행실태 점검과 이행상태 평가가 있습니다. 이행실태 점검은 2년 주기로, 이행상태 평가는 4년 주기로 시행하며 이행상태 평가는 등급 부여를 P, S, M 플러스, M 마이너스로 4단계로 구분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행실태 점검은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중대산업사고는 공정안전관리 등급 하향을 하게 되는데 중대산업사고의 정의는 누출과 부상 3일 이상의 피해를 입었을 때 이게 23년도 6월부터 규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중대한 결함은 사고 발생 1개월 후에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공정안전관리 제도 개선 설문이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가 되었는데요. 사업장을 고중저로 구분해서 평가 기준을 달리 적용한다든가 이행상태 평가 주기 및 공정위험성 평가 주기를 4년에서 5년으로 완화한다든가 작업 절차가 확립된 상태에서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작업은 안전작업 허가서 승인을 예외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현장의 실무자들에게 선호도를 조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PSM 제도도 제도 개선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정안전관리 체계입니다. PSM은 12요소로 평가 체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정안전 자료, 공정위험성 평가, 안전운전 계획, 비상조치 계획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안전운전 계획에는 안전운전 지침서, 설비점검, 안전작업 허가, 도급업체 안전관리 계획 등 9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설비점검 및 유지계획, 변경요소 관리계획 이 두 파트는 P등급을 위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평가는 면담 21점,
PSM 이행 상태 및 현장 확인, 그래서 100점 만점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공정안전관리 평가 방향입니다. 발전소 같은 경우는 그룹별로 한 개 사업장만 P등급을 부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석탄화력, 복합화력 이렇게 발전원별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평가한 내용을 보면 기력발전소는 평택, 복합발전소는 안동 이렇게 P등급을 부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코어 발전소 같은 경우는 88에서 89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고 P등급에 근접하고 있지만 P등급은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위험성 평가 특화 점검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PSM 공정에 대한 3대 작업, 8대 위험 요인을 점검하는 것으로 특화 점검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위험성 평가의 실시, 근로자 참여, 아차사고, 산업재해 반영 여부, 위험성 감소 대책의 실행 여부, 감소 대책의 효과성 등과 같이 위험성 평가 특화 점검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장 같은 경우는 면담을 하고 그 면담 비중도 높은데요. 사업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가 무엇인지, 사업장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해진 답은 없기 때문에 사업장 특성에 맞게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근거를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작업 요인은 비정형 돌발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검 스킬입니다. 일정 관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평가 일정을 알아보고 예상해서 그 일정에 맞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등급 상향을 위해서 재신청할 경우에는 준비가 완벽히 된 다음에 재신청을 해서 3개월 이내에 평가가 나올 수 있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D-60일부터는 면담 스킬을 집중 배양을 하셔야 됩니다. 그 평가 일정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역별로 알려주는 것도 있지만 대개는 2주 전에 알려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4년 전에 평가받은 시즌과 유사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위기 동료도 중요한데요. 포상, 도면 찾기, 도면의 오류 찾기 이런 골든벨 내용을 해서 사업장의 분위기를 상당히 업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체 감사 같은 경우는 상반기는 자체하고 하반기에는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본사 위주로 평가를 하시고요. 우수 사례를 발굴해서 평가 당일 발표를 하시고 발표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자료를 평가용으로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검 대응반도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요. 가능한 브리핑은 좀 하시고요. 설비 부서 주간에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PSM 용역사가 수검장에 드나드는 것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의 배관, 표기 등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직계선을 위해서 VM 특별조치반을 운영해서 지적한 그 당일 개선 결과를 보고 드리는 것이 좋다고 하겠습니다. 수검 당일에는 협력사의 안전조치 확인을
철저히 당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현장 순회 점검도 공식적으로 가는 경향도 있지만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현장을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검 당일에는 모든 협력사가 안전조치 확인을 철저히 하시는 게 좋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험성 평가 분야입니다. 위험성 평가는 최초, 정기, 공정, 수시, 상시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요. 공정평가 같은 경우에는 PSM 대상 설비를 위주로 평가를 4년에 1회 합니다. 그렇지만 그 4년에 1회 할 때마다 평가 기법을 달리 적용, 그러니까 다르게 적용해서 위험도가 숨어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수검 자료 같은 경우는 수검을 많이 받아보시면 평가 수검 자료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꼼꼼히 준비를 하시고요. 안전작업 허가서는 1년분을 비치하고 그 외에는 4년분을 비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비점검 결과는 안전변 시험, 내화 설비 도막 측정 결과, 자체 감사 결과 등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검 자료는 나열된 거를 좀 보시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법정 검사 이력 같은 경우도 안전검사가 누락된 경우에는 가태료가 아닌 사용 중지 명령이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 사항은 특별히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개장 기기류 점검 결과는 인터록 시험이 포함되도록 이렇게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담을 위해서는 용어를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수검을 받다 보면은 용어 이해를 못해서 감독관님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료 제출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특별히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계획정비, 예측정비, 고장정비의 개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설비 중요도의 등급 구분 근거와 적용 내용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성 독성 물질의 표기 기준 LD50, LC50 이런 경우도 숙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MIE 최소 착화 에너지, 젯파이어, 위험성 평가, 조직의 특성. 조직의 특성에서는 PSM을 담당하는 부서의 책임과 권한을 보장해 주는지, 주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지 그런 분위기를 많이 본다고 합니다. 공정안전관리 P 등급을 쟁취하기 위한 보고서 분야입니다. 공정안전 자료 및 현장인데요. 밸브류 교체 작업 후에 배관 명세를 반영하고 설비 보완을 시행하셔야 됩니다. 공정안전 자료는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를 하고 PSM 대상 물질은 물질 표시, 방폭 설비, 도장 등을 보완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취급 물질을 농도를 완화한 경우가 사업장에 가끔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PSM 대상에서 제외돼서 관리되는 수준은 아니지만 보고서에는 포함돼서 관리는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험성 평가 같은 경우는 평가 결과에 대한 개선 완료 보고서를 운영을 하셔야 되고요. 공정위험성 평가는 변경 요소 관리 실적을 포함해서 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정위험성 평가는 주기적으로 하되 매년 동일한 방법을 하시는 것보다 연도별로 상이한 기법을 적용해서 숨어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발굴하는 것이 내실화된 평가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설비점검 유지에서는 설비유지 보수전 교육, 설비 등급 부여 및 개선 결과를 유지를 해야 되고, 설비관리 정도에 따른 등급 부여와 환류를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P등급 사업장이 아닌 S등급 사업장을 가게 되면은 설비 등급 분류의 기준과 적용 내용이 있지만 그 등급을 재부여한다든가 또 환류하는 체계는 다소 미흡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설비 노후화와 설비 특성에 따라서 설비 등급도 약간은 보완을 해주시는 것이 그 설비 점검의 신뢰성을 높이는 어떤 계기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 방폭 설비 유지관리 기준 같은 경우도 수립을 해서 점검 자격, 점검 절차 등을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방폭 설비에 유지관리 자격을 두어서 해당 설비는 해당 자격이 있어야만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제를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현재 발전 현장에서는 방폭 설비 유지 자격에 대해서는 도입하고 있는 사업장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설비 유지 관리는 안전변은 퍼핑 테스트는 매년 1회 시행을 하시고요. 급성 독성 물질과 인화성 물질 취급 배관의 비표기 검사를 시행을 하셔야 됩니다. 폐기 후에 신설한 경우에 폐기도 변경 요소 관리를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안전작업 허가 파트인데요. 작업허가 시간 등 허가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작업 허가 절차, 가스농도 측정 절차 준수, 안전작업 허가 발행 유보 작업도 절차서에 명시해서 운영하는 게 좋습니다. 절차가 확립된 정형의 위험물 입출하 작업, 이런 같은 경우는 위험성 평가로 대체한다든가 그리스 주입 등 설비 분해 작업이 없는 단순한 점검 작업은 허가 대상에서 예외해서 안전작업 허가 건수를 줄임으로써 그 절차를 명확히 내실화 있게 운영하는 게 좋다고 하겠습니다. 도급업체 안전 및 근로자 교육에서는 업체 선정 보완 및 교육 성과 측정 후 저평가자 기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동 전 점검에서는 점검 시 점검팀을 구성해서 변경 요소 관리를 포함해서 운영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가동 전 점검의 점검팀이 구성이 어렵기 때문에 가동 전 점검표에 점검팀 구성 내용과 점검 내용을 같이 표기해서 운영하시면 좋습니다. 여기서는 특히 가동 전 점검과 가동 후의 점검표는 그 점검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표는 동일하게 운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공정사고 조사 파트에서는 사고조사반 구성 후 조사를 실시하되 아차 사고를 포함하여 관리를 하고 있고요. 최근 정기평가의 지적사항을 보면은 공정운전 조건의 상하한치를 벗어난 운전의 경우도 공정조사를 시행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공정사고 조사 건수가 없기 때문에 그 조사 체계를 확립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꼭 중대산업사고만이 아니래도 중요한 운전 조건의 경우 운전치를 벗어난 경우는 공정조사를
해보는 것도 좋다고 하겠습니다. 현장에서는 안전밸브 전차 차단 밸브는 제고 또는 CSO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폭발 위험 장소 구분도는 인면도 또는 입체도를 게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고압 차단기 조작의 위험도를 완화하기 위하여 방염복 착용 후 조작하던 것을 원격 조작 및 감시로 변경되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정배관의 개장도 표기 사항인데요. 우측에 보시는 표와 같이 PCV 번호, 그 다음에 밸브의 특성, FC, FO, 배관의 재질, 규정, 밸브 상태, 이렇게 도면의 번호를 구체적으로 표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작업 허가를 위한 도면 검토 과정에서 이 도면 하나로도 운전 조건과 체계, 그러니까 폐쇄 체계, 경보 체계, 트립 체계를 알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게 좋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운전 절차입니다. 운전 절차서는 취급물질의 특성과 유해 위험성, 누출 예방 조치, 보호구 착용법, 노출 시 조치 요령 및 절차, 안전설비 개통의 기능, 운전 방법, 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업무 형태별, 단위 공정별 운전 절차서를 작성하고 표준 운전 절차에 필요한 사항이 누락되는지 내용을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경 요소 관리 같은 경우는 사유 발생 시 지침과 절차의 수정을 같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전운전 지침과 절차 변경 시 근로자 교육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평가 항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작업 허가 지침이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고시, 공단의 코샤 가이드를 참고해서 적절하게 작성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데요. 안전작업 허가서에는 타 사업장의 절차를 보고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위험작업을 수행할 경우 안전작업 허가서를 적절하게 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작업은 사전에 작업 허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작업 허가 건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최근에는 근로감독관도 약간 이해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작업을 관리하기보다는 허가서 발행 대상 예외 작업을 두고 좀 내실이 있는 전략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전작업 허가서를 작성 및 승인할 때 필요한 모든 제반사항을 확인하는지, 안전작업 허가서 같은 경우는 과태료 공장입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꼼꼼히 내용을 확인하고 내실 있게 산업재해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장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작업 허가서 보관 기간을 정하여 유지하고 있는지, 일반적으로 안전작업 허가서 보관 기간은 1년이지만 현재는 2년을 적용하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안전작업 허가서에서 해당 작업과 관련이 있는 모든 관련 책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지, 허가서 발행 시에는 허가서 발급자, 승인자가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고 승인하도록 되어 있고요. 일부 허가자가 부재할 경우는 차하위 담당자에게 검토 권한, 그러니까 승인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절차서에 그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화기작업 시 작업 대상 내 일활성 가스 농도 측정, 가연성 분진의 존재 여부 등 확인을 하고 맹판 설치, 밸브 차단 등의 필수 조치가 빠짐없이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는데 평가사항은 작업구역의 설정, 가스농도 측정, 출입 제한, 밸브 차단 관련 내용을 보게 됩니다. 입조 작업 시 작업 대상 내 산소 농도 측정, 유해가스 농도 측정, 가연성 분진의 존재 여부 등 필수 조치가 빠짐없이 이루어졌는지를 보기도 하고요. 굴착 작업 허가 시 지하 매설물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실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평가사항은 그때그때 구두로 대답할 수도 있고 근로감독관이 증빙을 요구할 때는 증빙을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장 특성에 맞는 공정안전관리 개선입니다. 관리 체계에서는 정기 위험성 평가 주기를 일원화해서 매년 1회 작업활동, 매 4년에 1회 PSM 대상 설비에 대한 CA 위험성 평가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요. 발전 설비나 화학물질은 매년 또는 2년 주기로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장이 많이 있습니다. 특화 점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P등급 차원에서 상당히 유리합니다. 공장장이 직접 점검하고 지시해서 절차를 개선한 실적이 있는지, CA 위협성 평가의 피해 범위를 고려한 비상조치 훈련을 하고 있는지, 인근 주민에 대한 고지 절차, 설비 점검 및 조작 절차서가 도해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신입사원도 인적 실수가 없도록 운영을 하고 있는지, 공정안전보고서 이원화를 시행한 사업장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전부서의 관리용과 운영부서의 열람용으로 구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설비 같은 경우 방폭기기를 하고 있는데요. EXD2C T1 또는 T4를 사업장 특성별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수소안전 매뉴얼에 보면은 수소설비는 EXD2C의 T3에서 6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위험관리 측면에서는 유해위험물질 농도 완화로 근원적인 위험요소를 감소시키고 비정형 돌발 작업에 대한 원하청 통합관리를 통해서 관리 감독자가 부재할 경우는 절대 그 작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내 비상 방송 설비를 운영해서 일반 방송에 우선해서 비상 방송이 되도록 실제 액션으로 테스트를 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수소안전 매뉴얼의 예시인데요. 가스 누출 감지기 같은 경우는 수소가 누출될 가능성이 높은 곳, 체류할 가능성이 높은 곳 등의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지기의 경보 장치는 연소 하한값 LDL의 25% 이하에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1차 경보는 LDL의 25% 이하, 2차 경보는 LDL의 50% 이하로 설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수소 같은 경우는 최소 발화 온도가 571도로서 T1에서 6까지 모든 온도 등급을 방폭 설비로 적용할 수 있지만 안전을 위해서 효율성을 위해서 T3에서 6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폭 기계기구 선정 기준인데요. 사업장 특성에 맞게 방폭 전기 개장기구 선정 기준을 운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폭 기계기구 선정 기준은 PSM 사업장은 모두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실제 이 선정 기준이 안전부서에만 있지 않고 설비부서에도 적용이 돼서 설비를 구매하는 절차에 포함이 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부 사업장은 선정 기준에 T6으로 되어 있는데 T6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자재 수급 과정에서 T1을 사서 현장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안전부서에서 기기 구매 품위가 나갈 때 검토를 해서 지적을 해서 관리가 잘 되도록 이렇게 운영하는 게 좋습니다. 밀폐공간 관리 프로그램도 이산화탄소 소화구역 내 작업하는 경우는 소화 밸브를 임시 차단하도록 절차사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화 대상 구역 화재 시 관련 기기 트립 및 배기팬 자동 정지 로직이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고 피해 예측 관리에서는 천연가스 누설 시 복사율의 도달 거리를 적용을 해서 훈련 또는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근 주민 고지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정기적으로 고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홍보 활동이나 주민 설명회를 할 때 같이 곁들여서 관련 내용을 고지하는 것이 좀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험작업 관리 체계에서는 지시관리 체계는 처실장을 기준으로 팀, 공사 감독, 작업자로 지시 체계가 이루어져 있고 안전품질 담당의 지도 관리 체계가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작업 운영 절차는 작업자 출입, 작업 준비, 작업 허가, 작업 시행 단계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활동 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위험작업 안전필수 확인 제도를 통해서 한 번만 잘못되면 아웃으로 사업장 출입이 안 되도록 이렇게 강화하고 있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그리고 담당 분야별 크로스체크는 공사감독은 위험공정 안전확보, 작업자는 작업 절차 준수, 운전부서는 위험계소 확인 후 작업을 허가하도록, 그리고 안전품질 담당은 안전품질 2패로 시정조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요. 작업 절차 단계별 안전관리 강화도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위험 등급별로 현장 관리를 상이하게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담 상주할 것인지 순환 상주할 것인지 순찰로 대체할 것인지는 사업장별로 위험 등급을 적용해서 운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험 등급별 설비 관리 예시인데요.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이 있으며 그 등급별로 설비를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비점검 계획서에는 점검 설비명, 우선순위 등급, 점검 항목, 점검 방법, 계획의 승인 및 배포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험등급 구분 예시는 A급 같은 경우는 기기 고장이 공장의 운전 정지 또는 중대 산업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로 상당히 중요한 등급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운전 및 위험성 평가 결과를 고려해서 중요도를 등급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앙의 욕조 곡선을 보시면 설비 고장은 초기에는 감소되고 유지되다가
어느 정도 되면 다시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욕조 곡선에 맞게 설비를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예, 이상으로 PSM 공정안전관리 평가 스킬 향상을 위한 관련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